자, 오늘은 경우의 수 세 번째 파트 이항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런 이론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로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따로 이항 정리 파트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이항 정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용어부터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항을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을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전개했을 때 동류항끼리 연산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앞에 입자가 붙었다는 건 뭐냐면 당연히 서로 다르다는 뜻인 거니까 서로 다른 항을 정리해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렇게 되려면은 뭐가 우선이어야 된다? 전개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항 정리의 이론은 전개하는 식에서 만들 수 있는 이론인 거예요. 그럼 무엇을 전개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거듭제곱꼴을 전개하는 거예요. 거듭제곱꼴을 전개할 때 찾는 이론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꼴이 A 더하기 B의 꼴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듭제곱꼴 중에서 두 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제곱하고 세제곱. 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외웠을 거예요.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여러분들 똑같이 A세제곱 플러스 3A제곱이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4제곱은 안 외웠겠죠. 왜? 고등교과 과정에 공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외우지 않은 이제 이 다음에 4제곱 이런 건 어떻게 전개돼? 짜증나잖아. 저걸 외우고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론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전개할 때 경우의 수 이론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면 쉽게 맞출 수 있다. 지금부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생각하는 그 차이를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항을 우리가 정리한다는 것은 전개한다는 거야. 전개는 기본이 분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배 법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할 때 기본이 뭐냐면 A 플러스 B를 n번 곱한 거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식을 n번 곱했을 때 이 전개된 항들을 지금 찾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이 앞에 경우의 수도 배웠겠지만 항을 구분할 때는 이 이웃하고 있는 이 A하고 B를 동시에 선택해서 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씩만 선택해서 곱한 게 항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A 또는 B를 선택하게 될 건데 선생님이 만약에 A를 n번 선택했다고 치자. 그러면 항이 당연히 A의 n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A를 n-1번 선택했다고 치자. 그럼 어떤 항이 만들어지겠어요? A의 n-1제곱 곱하기 B라는 항이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A가 n개 있는데 n개 중에서 n-1번 선택했다는 것은 B는 한 번 선택됐다는 걸 얘기해요. A 아니면 B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서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A를 n-1번 선택했다면 B는 한 번이 선택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런 항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다 보면 어떤 항이 있는지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야. 항을 구분할 때 몇 번 선택했느냐로 구분하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문 여는 거예요. 이게 문이 딱 열려버리면 다음부터 조금 쉬워질 거예요.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개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전개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어떤 설명을 했죠? 몇 번
선택했느냐로 설명을 했었지. 그지? 네. 그럼 우리는 총 몇 번의 선택 기회가 있어요? n번의 선택 기회가 있죠. n번의 선택 기회 중에서 a를 몇 번 선택한 거야? n개 중에서 a를 n-1개 선택한 경우만큼 존재하겠지, 저는 항.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n개 중에서 a를 n개 선택하는 경우만큼 존재하겠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이걸 받아들이면 이 중간에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어. 자, 너를 전개하는 식 중에서 A의, 예를 들어서 A의 뭐 4제곱, B의 n-4제곱의 개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왜? 이미 문을 많이 열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이해가 돼버렸으니까. 아, 너는 선택의 문제구나. 총 n번의 선택 기회 중에서 A를 4번 선택했기 때문에 n개 중에서 A를 4개 선택한 경우만큼 이런 항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맞출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거듭 제곱을 전개해 볼 거야. 제곱부터. A를 2번 선택한 것의 개수는 얼마예요? 2, C, 2예요. 2개 중에서 2번 선택하는 거. 자, A, B라는 항, A 한 번 선택하면 당연히 B도 한 번 선택해야 되겠죠? 이런 항을 우리가 개수 찾아봐 그러면 2번 선택기 중에서 A를 한 번만 선택한 경우만큼 존재하겠다. 그러면 B제곱은 얘도 A를 기준으로 말했으니까 A 2개 중에서 A를 한 번도 선택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벌어져요. 그러면 이때 EC가 몇이야? 1이야. EC1은 얼마야? 2야. EC1은 얼마야? 2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완성돼요.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 이게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니까. 아, 천재 같지? 누가? 선생님. 천재 같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로. 그러면 세제곱도 똑같은 원리잖아. 그지? 그러면 세제곱도 그냥 만드는 거야, 이제. 세제곱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증명해보면 기쁘잖아. 아, 저렇게 되는구나.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해보는 거야. 세제곱 뭐야? A를 3번 선택한 경우의 수니까 33이다. A를 2번 선택했다는 거는 B를 1번 선택했다는 거다. 따라서 너는 30이다. A를 1번 선택했다는 거는 B를 2번 선택했다는 거다. 너는 31이다. A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B를 3번 선택했다는 거다. 너는 30이다. 33은 1이죠. 32는 3이에요. 31도 3이에요. 30은 6이죠. 똑같이 나오죠. 신기해요. 그럼 4제곱도 만들 수 있어 없어? 네. 있지. 이게 이항이죠. 항을 우리가 전개할 때, 전개해서 항을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할 때, 그때 사용되는 이론인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자, 기본 꼴은 선택의 문제인데 어떤 꼴에서 이걸 사용하겠다? A 플러스 B의 n제곱의 꼴에서 저걸 사용하겠다. 선택의 문제로 얘를 사용하겠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2페이지에 1번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저렇게 개수들이 존재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특별히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지. 특별히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항계수라는 말은 당연히 정리를 한 상태에서의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합의 경우의 수가 개수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용어 정리 간단하게 하고 넘어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실전 문제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계산하는지
잠깐 알려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55페이지 필수예제 1번. 네, 1번. 사실 너무 간단하지만 그래도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되겠죠? 2x 플러스 5y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 yc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이제 가자. x제곱을 만들려면 얘를 몇 번 선택해야 되는 거야? 2번 선택해야 돼. x만 2번 선택하는 게 아니야. 2x라는 걸 2번 선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조합 계산으로 따지면 총 5번의 기회 중에서 얘를 2번 선택하고 얘를 3번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OC라는 조합 계산을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수를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개수라는 건 뭐야?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들 다 개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얘를 2번 선택할 때 2도 자연적으로 2번 선택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2의 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5y가 몇 번 선택됐겠어요? 3번 선택될 거 아니야. 따라서 5도 몇 번 곱해야 되는 거야? 3번 곱해줘야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x제곱, y세제곱의 개수는 5c2의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5번 다 곱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맛이 가겠지? 그렇게 풀면 차라리 안 푸는 게 나아. 그렇게 풀 거면 이거 일일이 다 곱할 거면 안 푸는 게 나아요. 우리는 당연히 이항정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꼭 반드시 이항정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분의 1을 8제곱하는 전개식에서 x7제곱을 찾아봐야겠어요. 자, 이제 이걸 찾으려면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기 때문에 얘를 몇 번 선택하고 얘를 몇 번 선택해야지만이 x7제곱이 만들어진지 그거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는 앞에 있는 게 x만 있었고 뒤에 있는 다른 게 있었잖아. 근데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기 때문에 얘를 몇 번 선택하고 얘를 몇 번 선택하냐에 따라서 항이 달라지는 거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얘를 만약에 얘를 r번 선택했다고 쳐보자. 그럼 x제곱을 r번 선택했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2x분의 1 중에 이제 x분의 1만 따질게요.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이론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먼저 지금 내가 이 지수를 찾고 싶어서 지금 지수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은 나중에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수 계산만 하기 위해서 일단 x분의 1만 본 거예요. 이 x분의 1을 우리가 지수적으로 표현하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수 계산할 거니까. x분의 1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그러면 이때 이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했어야 되고 얘는 몇 번 선택했겠냐라고 물어보면 8번 중에서 r번을 제외한 나머지만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8-r이라고 말했어야 돼요. 되겠어?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값이 실제 항이 될 건데 맞잖아? 실제 항이 될 건데 그 항의 지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2r 보이죠? 네. 2r 마이너스 8 플러스 r이니까 그치? 지수 법칙 때문에 지수끼리 둬야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따라서 3r 마이너스 8이 지수 모양일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되겠지? 네. 이때 이 지수가 7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너가 7일 때 r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제. 몇 번 뽑았는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식 만드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따라서 3r이 15여야 하는 거니까 r이 5라는 건 알겠죠? 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앞에 있는 애를 5번 뽑았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전체
8번 중에서 5번 선택하는 경우만큼 우리가 먼저 이항 개수를 만들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수, 진짜 개수 찾으러 가야 돼. 근데 여기 앞에 있는 건 1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네. 그럼 여기 있는 개수가 따로 존재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이 개수를 몇 번 곱했느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거를 5번 선택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항은 3번 선택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세제곱을 해줘요. 이게 진짜 x7제곱의 개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야 한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선생님이 먼저 얘기했죠. 지금 여기도 x라는 항이 있고 뒤에도 x라는 항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앞과 뒤를 모두 연산한 것을 이용해서 항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앞에 있는 걸 7%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앞에도 x가 있고 뒤에도 x가 있으니까 당연히 앞뒤 모두 영향을 받는 거야. 그걸 꼭 기억해야 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 2번으로 넘어가면 약간 이제 응용이 또 되고 있겠죠?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알려줄 겁니다.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의 10제곱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찾아봐라. 자, 우리가 보통 상수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는 문자가 x가 사용되어 있으니까 x의 지수가 0인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를 찾으려고 하면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너를 전개했을 때를 가정해야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거듭제곱을 전개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이 앞에 있는 x제곱과 이의 분배수 곱한 상태가 바로 항인,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죠? 따라서 선생님이 얘를 전개했을 때 일반 항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항 찾을 때 너를 R번 선택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찾았으니까 같은 패턴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x를 R번 선택했다 라고 하면 뒤에 있는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인 상태로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지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10번 중에서 R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항은 10 빼기 R만큼 선택될 거니까 지수가 10-R로 표현되어야 되겠죠? 네. 맞아요, 틀려요. 곱셈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 뒤에 있는 x-x분의 1의 10제곱을 전개한 것의 일반적인 항 형태는 이런 형태일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됐죠? 얘는 어떻게 생겼나요? x에. 자, r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r제곱인데 그걸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2r 마이너스 10제곱처럼 항이 표현이 돼야 된다. 맞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에 이제 얘를 분배해서 마지막으로 전개하는 게 진짜 항이겠지. 그래서 실제 항의 모습은 둘 중에 한 개인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 네. 어떤 모양이겠어요? 얘랑 만약에 곱한다면 어떤 항이 만들어지겠어요? x에 또 지수법칙 때문에 2r 마이너스 8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지거나 얘랑 곱했을 때 그냥 얘가 항이겠지. 얘는 함수니까. 항만 찾는 거야 지금. x에 2r 마이너스 10제곱이 항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다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수가 0인 게 상수항일 거니까 D가 0이 되는 R과 D가 0이 되는 R을 찾으면 되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이제 가도록 하자. D가 0이 되는 R은 얼마야? 4지. 그러니까 여기서 봐. 너를 전개할 때 너를 4번 선택하면 너를 4번 선택한 상태에서 잘 봐. 이 위에 있는 거는 얘랑 곱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4번 선택한 값에서 얘랑 곱했을 때가 실제 상수항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아래쪽에 있는 애는 R5일 때잖아요. 그럼 얘를 5번 선택한 상태에서 뒤에 있는 상수랑 곱해야지 상수항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4번 선택했을 때 둘 다 곱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항은 얘한테 곱해서 만들어진 항인 거고, 이렇게 생긴 항은 얘한테 곱해서 만들어진 항인 거니까 반드시 여기 R이 4일 때는 앞에 있는 애랑 곱해야 되는 거고, R이 5일 때는 뒤에 있는 애랑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럼 이제 개수 찾으러 갈게요. 자, R이 4일 때, 이제 개수만 찾아보면 R이 4일 때는 당연히 10C4가 만들어질 거고, 너 개수 1이지. 근데 너는 개수가 1이 아니잖아. 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마이너스 1로 처리를 해줘야 돼. 6제곱. 물론 걔는 1이긴 하지만 정확한 오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개수죠? 네. 이 개수의 x제곱의 개수를 곱해야 되는 거야.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여기다가 1 곱한 게 상수항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r이 5일 때는 10C5가 되고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너 전개식에서의 개수가 될 거고, 맞죠? 네. 거기에 상수항 2를 곱해야지만 상수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값에 2를 곱한 게 상수항인 거예요. 그러면 상수항이 2개가 만들었으니까 그 상수항 2개의 합이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상수항일 거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자, 일단 선생님이 당연히 영상을 올려둘 테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는 걸 선생님 추천할게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론일 겁니다. 한 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선생님 과정을 다시 한번 따라오다 보면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일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에 필수 예제 3번 보도록 할게요. 1 플러스 2x에 4제곱하고 1 마이너스 x에 5제곱하고 전개했을 때, 곱한 걸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를 전개했을 때의 일반항과 너를 전개했을 때 일반항을 실제로 곱해야지만 진짜 항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방금 선생님 찾은 대로 똑같이 찾아보자. 그럼 얘를 지금 몇 번 선택했느냐, 얘를 몇 번 선택했냐 이런 거 따져야 되잖아. 이해할 수 있지. 자, 선생님은 일단은 x제곱을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x를 몇 번 선택했냐로 바꿀게요. 알겠죠? 받아들이겠죠? 네. 자, 얘를 선생님이 이제 두 개를 따져야 되는 거니까 p번, q번 선택했다고 할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문자 2개 써야 되니까. 그럼 너를 p번 선택했을 때는 항이 x의 p제곱 이 항이 만들어지겠지. 왜 선생님 다른 거 안 따져요? 라고 그러면 얘는 1이잖아. 그러니까 1에 p-4제곱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일단 항만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죠? 몇 번 선택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나중에 개수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항이 어떻게 생겼겠어? 얘도 마찬가지로 x잖아. 그치? 네. 저 x를 q번 선택했다라고 따져야 되겠지. 여기 앞에 있는 1은 여기다 곱해봤자 어차피 이 항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거니까,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값이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값이 실제로 얘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p 더하기 q가 2인 경우의 수를 찾아야 돼요. 저런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 라고 물으면 안 돼. 왜? 봐봐. p가 될 수 있는 수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p가 될 수 있는 수는 당연히 4 이하의 숫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뽑았다. 한 번 뽑았다, 두 번 뽑았다, 세 번 뽑았다, 네 번 뽑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될 수 있는 수들은 경우가 0, 1, 2, 3, 4 중에 p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q도 같은 원리에서 q가 될 수 있는 수는 0, 1, 2, 3, 4, 5 중에서만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p하고 q를 더해서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경우 쉽게 찾지. 0일 때 1인 경우, 1일 때 1인 경우, 2일 때 0인 경우. 바로 찾을 수 있죠. 곱하.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 경우가 x제곱이 되는 경우다. 이거 찾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지. 찾으러 간다. 자, 먼저 할게요.
P가 0일 때 Q가 2인 경우 한번 조사해보자. 자, 보자. 얘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치? 이항계수는 얼마야? 4시 0별. 그쵸? 그리고 다른 개수들이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얘가 한 번도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1이 4번 선택돼야 되잖아. 1의 4제곱은 어차피 곱해도 1이기 때문에 그냥 4시 0으로 끝낼게요. 알겠죠? 네. 정확한 모딩은 1의 4제곱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2번 선택한 거야. 그치? 그러면 5번 중에 2번 선택했기 때문에 OC라는 이항계수 만들고 진짜 계수 찾으러 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X의 계수가 1이 아니죠. 몇이죠?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1도 너랑 똑같이 뽑혀야 되니까 2번 뽑혀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앞에 있는 이름 몇 번 선택됐겠어요? 3. 되겠습니까? 이걸 곱한 게 X제곱의 계수 중에 하나.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P가 1일 때, Q가 1일 때 이제 여기다가 숫자만 바꾸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P가 1일 때, Q가 1일 때, P가 1일 때, Q가 0일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똑같이 경우로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더하면 답이다 라고 선생님이 결론을 낼게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줘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항정리 두 번째 파트에 이항정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고들 많았어요.